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학습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크 성격 유형과 학습 동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디스크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혹은 일중심이냐 관계중심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외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들, 즉 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주도형, 그리고 사람을 빨리 사귀는 사람이 사교형, 그리고 사람을 천천히 사귀는 내향적인 사람이 안정형, 그리고 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신중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을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목표의식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부분이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교형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죠. 자,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서 설득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를 추구하죠. 그리고 유연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자죠. 갈등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인내심과 포용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한번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그 습관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잘 못 내리거나 자꾸 미루는 그러한 습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성을 추구하고 원칙을 중시하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주의력이 좋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단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비판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수할까봐 불안해하는 완벽을 추구하는데 실수할까봐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서 학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주도형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공부할 맛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주도형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성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나 정하더라도 너 여기 가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요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도형이 그 학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공부할 맛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도형들이 자존심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주도형들은 대장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 공부 안에서는 대장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왠지 다른 애들보다 잘할 것 같지가 않다. 자, 이럴 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뭐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공부로는 대장이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판단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이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죠.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나는 공부머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주도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도형들은 화가 나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강요를 받을 때 특히나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참 놀다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양상이 주도형이 공부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이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교형들은요, 뭐니 해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도 관계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 친구의 유혹 혹은 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싫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의 과목은 공부해줄 가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싫어하는 선생님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사교형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 안정형의 경우에는 압박감을 느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시험에서 70점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야, 우리 이번에 70점 맞았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90점을 맞아보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90점이요? 그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잘 못해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주도형 같으면요, 이번에 설사 70점을 맞았어도 다음번에 90점을 맞아보자. 그럼 예, 역시 90점 정도는 목표가 되어야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정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함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 70점을 맞았다. 그럼 다음번에 75점 내지 80점 정도를 목표하면 어떨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안정형의 경우 75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정할 때 압박감을 덜 느끼고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이 안정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정형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뭐니 해도 미루는 습관이에요. 자, 이 미루는 습관, 조금만 있다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안정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중형인데요. 신중형은 다른 어떤 성격 유형보다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데 그 기대 수준이 잘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울감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신중형이에요. 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서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원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게, 어떤 걸 모른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잘 모르는데도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들이 신중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또 공부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중형 학생이 단어책을 볼 때요, 1과 2과 3과 이렇게 차례대로 외워가는 거죠. 그런데 한 4과 5과쯤 됐을 때 다시 1, 2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상당수의 신중형 학생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1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과, 3과, 4과, 5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과 정도 보다가 다시 1, 2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형들이 공부를 할 때 앞쪽만 새까맣고 뒤쪽은 하얀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학습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도형의 경우에는 뭐니 해도 꿈과 비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코칭을 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원래는 정말 공부 한 장 안 하다가 진로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막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주도형에게 있어서는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목표가 꼭 꿈과 비전 같은 장기적인 목표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정도를 받아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듣고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게 주도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도형들은 이 경쟁의식이 좀 강해요. 승부욕이 강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희 반에서 네가 그래도 얘만큼은 내가 이겨보고 싶다, 내가 얘보다는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니?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가 주도형한테는 상당한 자극이나 동기부여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도형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어른의 뜻대로 마음대로 정하고 너 여기 다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학생의 의사를 물어봐주고 학생이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그럴 때 주도형들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데서 오는 그 뿌듯함, 그 뿌듯함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교형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사교형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타입이라서 가장 좋은 거는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선배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부랑 관련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교형들은요, 뭔가 주목받고 뭔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선생님들이 이 사교형 학생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발표나 토론의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러면은 이 사교형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사교형 학생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칭찬입니다. 이 사교형들은요, 정말로 칭찬에 민감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사실 이 칭찬은 사교형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딱 받잖아요. 그런 사교형들은 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왠지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이 마음은 사교형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교형은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상이냐?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상상이라든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 되는 상상이라든가, 이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사교형들한테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안정형은 대체로 목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안정형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어떤 공부의 노하우, 공부의 방법을 찬찬히 알려주는 것이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밀하게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런데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경우예요. 숙제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정형 학생은 그다음부터 숙제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따뜻하게 관리해주고 점검해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안정형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정형한테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적절히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형에게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정형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는 거는 이 안정형 학생이 굳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 굳이 결단력을 발휘하지 않고, 굳이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안정형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도 안정형에게 도움이 되는 학원은요, 너 집에 가서 숙제 해가지고 와 라는 학원보다는 너 여기 남아서 학원에 남아서 숙제 다 하고 집에 가도록 해 하는 그런 식의 학원들 있죠. 그런 환경이 안정형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코칭을 하면서 안정형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신중형인데요. 신중형은 높은 기대 수준 때문에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아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의 이상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신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중형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신중형의 경우에는 가치지향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치지향적인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면요, 의사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중형 입장에서는 확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신중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다면 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각 유형별로 어떻게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끝으로 각 성격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 것이 이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의 경우에는 목표와 보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권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빙빙 돌려서 하는 대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대화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의 경우에 뭔가 선생님이 의리 있어 보이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그 선생님을 좋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교형의 경우에는요, 뭐니 해도 사교적인 환경이나 신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형이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즐겁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굉장히 열렬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야말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선생님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교형은 칭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사교형을 대할 때는 칭찬 3배의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교형의 경우 어떤 선생님을 원하느냐, 뭔가 창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뭔가 개방적인 느낌, 뭔가 열려있는 느낌, 뭔가 꽉 막히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의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정형은요, 따뜻한 관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했어 이런 분위기죠. 작고 지속적인 배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안정형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안정형에게 예를 들면 공부를 시킨다라고 할 때는 수단과 절차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얘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부터 Z까지를 찬찬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성실하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어떤 선생님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인데요. 신중형은요, 갑작스러운 거를 참 싫어해요.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요구를 받는다거나 혹은 재촉을 당할 때 신중형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중형은요, 사적인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들리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조용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중형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나 투명하고 도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크 성격 유형에 따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각 유형을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